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쭐이 보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간신문에 나오지 않은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윤석열 후보 캠프 참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사실상 이 정치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정치 은퇴까지 사실상 선언을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김종인의 이야기죠. 나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자,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자,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계를 떠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윤석열 선대위의 불참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의 불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정계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자, 그 선언을 오늘 한 겁니다.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 정도 되면은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이것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윤석열과 한 번 더 만나서 뭐 회동할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니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대위 합류는 안 하는 것이냐 윤석열 캠프 이렇게 이야기하니 김종인이 선거에 대해서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를 말라. 자,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확신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선대위 불참 선언과 동시에 정치 은퇴를 전격 선언한 셈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대선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 얼굴이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캠프의 전체적인 윤곽을 좀 다시 짜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김종인에 대한 리스크를 떨쳐내고 대선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간신문들도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있었던 이 파열음, 국민일보는 일면 톱에서 다뤘습니다. 김종인 상김체제 불만, 윤석열 선대위 파열음, 상김체제 이렇게 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죠. 상김체제라고 이야기가 나오니 이 김종인 위원장이 왜 내가 김병준, 김한길과 같은 그 동급이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본인이 이 불참 선언을 하고 또 정치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침 조간의 기사들은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인사 불만의 합류 보류, 뭐 하루 이틀 윤석열을 하루 이틀 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갈등이 있음을 내비쳤죠. 윤석열이 내비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점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여 않겠다는 김종인, 갈등 공개한 윤석열, 결국 갈라서나 이런 것들이 아침 조간신문이었는데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을 짚었습니다. 뚝심, 또 인연을 중시하고 상호 견제하는 이런 인사를 한다. 뚝심이 있다. 인연은 뭐 본인의 과거 친구인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한 거라든가 이런 이야기고, 상호 견제하는 것은 지금은 이번에 이 삼김체제 선대위, 그러니까 김종인을 총괄로 하되 그 밑에 김병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김한길을 또 새시대위원장으로 해서 이 견제를 하는 이런 인사 스타일을 보였다. 이 이야기인데 이 상황이 돼서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뚝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뚝심은 그동안도 잘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죠. 이 뚝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김종인과 윤석열 사이의 일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첫 번째 윤석열의 뚝심을 이야기하면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검사 윤석열의 뚝심은 충분히 보여줬죠.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때 당시 안희정 이런 핵심 실세들을 구속시키면서 권력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이야기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습니다. 권력 수사 뚝심을 보여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1년 동안 충돌하면서도 버텨내는 그런 맷집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종인과의 특혜 관계, 여기에 김종인과 관계에 오늘 사실상 결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과 대치를 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가 서서히 떠오를 때 그때 김종인 상당히 노련하죠. 노예하죠. 정치 기술자 이런 이야기를 장제원은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정치 초보인 윤석열을 다루기 위해서 윤석열을 내세워서 어떤 뭐 본인의 뭐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에게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큰 고비가 있었죠. 첫 번째 고비는 김종인이 계속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별의 순간. 이거 뭐 독일 책 이름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마치 뭐 새로운 것처럼 그때 막 포장이 됐는데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은 내가 만나는 보겠다. 찾아오면은 이 윤석열의 댐댐이를 보고 대통령감인지 쭉 보고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을 수차례 하죠. 수차례 하는 이것은 결국 윤석열에게 찾아오라는 이야기였는데 윤석열은 외면했습니다. 외면하고 마이웨이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번인가 전화를 해서 뭐 만나자고 약속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취소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또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또 아주 비판을 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윤석열이 김종인을 만나서 코치를 받기보다는 여러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뭐 대권 그 수업이라고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이 전문 지식을 익히고 또 정치권에서는 뭐 권성동이나 정진석 의원 이런 뭐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윤희숙 전 의원 만나서 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이 초석을 하나씩 다졌죠. 그때 김종인의 코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윤석열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때 또 김종인은 윤석열에게 이 러브콜을 보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아싸리판이다. 국민의힘은 아싸리판이다. 그리고 진흙탕이다. 윤석열 당신은 백조인데 왜 진흙탕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흙탕물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또 상당히 당 중진들에게 비판을 받았죠. 김종인이 본인이 이끌던 땅을 아싸리판, 흙탕물 이렇게 하고 윤석열을 또 띄웠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을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삼지대에 있다가 윤석열에게 당신은 삼지대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가지 말고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 대권을 잡으면 된다. 그러니 아싸리판 쪽에 가지 마. 나와 같이 삼지대에 있다가 훗날을 도모하자.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 말을 아예 무시하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죠.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김종인을 멘토로 모시는 이준석 당대표까지 패싱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김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기도 할 텐데 또 이번에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길 것이 확실시 되니 계속 그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준석과 부딪혔을 때도 그렇고 계속 홍준표와 겨룰 때도 그렇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인이 또 정권을 갖는 총괄선대위원장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고비였는데 한 번은 별의 순간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번은 백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고비였는데 결국 세 번째 고비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을 하는 그런 순순을 밟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리스크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언젠가는 이 3개월여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이
지금 아무리 봉합을 한다고 해도 실밥이 몇 번 풀리기 때문에 지금 이겨서 오히려 기회다. 정리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윤석열로 이 김종인의 목리에 대해서 노발대발했다, 경로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따라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먼저 이 윤석열 캠프 불참 선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정치판을 떠나겠다, 이 선언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은 새로운 선대위를 새로운 분야에서 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그대로 갈 수도 있죠.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당대표니까 그대로 가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틀을 김종인이 나갔기 때문에 틀을 새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른 조간 신문들은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점포도 벗었다. 자,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는 좋은데 이재명 상품은 괜찮은데 민주당 그리고 선대위 때문이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몸통 의혹이 있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이 최소 1,800억 배임 범죄인데 이것을 유동규 개인 일탈로 결론을 내버렸다. 그래서 지금 몸통 의혹이 있는 이재명은 아예 공소장에 이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물론 특검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대선 전에, 선거 전에 마무리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검찰 수사가 워낙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 요구가 앞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상당히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있든 없든 이 선거판은 지금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이 선대위를 전면 쇄신을 한다. 그래서 다시 짜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 선대위를 다시 큰 틀을 다시 또 만드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선 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